어깨가 아프신 분들, 지금 주무시는 자세 그대로 두시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밤마다 뒤척이면서 안 아픈 자리를 찾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돌아눕는 습관이 어깨 힘줄을 반복해서 눌러 염증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자고 나면 더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그건 낮에 많이 써서가 아닙니다. 자는 동안 좁은 공간에서 힘줄이 계속 끼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방치하면 어깨가 점점 굳어서 팔이 올라가지도 않는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흔히 50견이라고 부르는 상태로 진행되면 몇 달 이상 고생하실 수도 있고 일상생활 자체가 너무 불편해집니다. 세수하고 머리 빗고 옷을 입는 일 하나하나가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 잡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어깨 질환을 연구해온 박사 김태윤입니다. 저는 수천 명의 어깨 통증 사례를 직접 살펴보면서 대부분의 야간 어깨 통증이 잘못된 수면 자세와 수면 전 관리 부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확인해 왔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값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자세 하나, 습관 하나가 밤마다 반복되는 그 고통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깨를 편하게 놓는 수면 자세가 따로 있고 자기 전 3가지 스트레칭만 꾸준히 해도 야간 통증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10분이면 밤마다 깨게 만드는 그 통증, 분명히 방향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요즘 어깨 때문에 자다가 깨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얼마 전 64세 이영호 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버틸 만한데 밤만 되면 어깨가 쑤셔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 했습니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 다음 날 더 피곤하고 통증도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참을 만하니까 그냥 두셨던 건데 밤마다 쌓이는 피로와 통증이 어깨 상태를 조금씩 더 나빠지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이영호님께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픈 쪽이 불편하니까 자꾸 반대쪽으로만 돌아눕다가 또 저리면 다시 방향을 바꾸고 그러면서 어깨가 밤새 계속 눌리고 비틀어지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깨 힘줄은 계속 자극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잠자리에서 쉬고 있다고 느끼는 동안에도 어깨는 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린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베개 위치를 바꿔서 팔이 앞으로 말리지 않게 받쳐드렸고 자기 전에 누워서 하는 만세 스트레칭과 후면 스트레칭을 하루 5분만 하시라고 했습니다. 통증이 있어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천천히 하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히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 달쯤 되니 낮에 팔 뜰 때 찌릿하던 느낌도 많이 완화됐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밤마다 반복되던 잘못된 압박을 끊어낸 것, 그리고 굳어가던 관절을 조금씩 풀어준 것, 그 작은 습관 교정이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참고만 계신 분 있으십니까? 이 내용이 필요한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과 어깨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깨 야간통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아픈 쪽으로 돌아눕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어깨가 눌리면 관절 내 압력이 올라가고 힘줄이 좁은 공간 안에서 계속 눌리게 됩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보고에 따르면 이런 압박이 지속될 경우 힘줄 염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68세 이성훈 님이 계신데요. 이성훈 님은 본인도 모르게 늘 아픈 쪽으로만 돌아누우셨습니다. 자는 동안 어깨가 계속 압박을 받고 있었던 거죠. 처음엔 그냥 편한 자세니까 그러셨던 건데
알고 보면 그 자세가 밤마다 염증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아픈 쪽 반대 방향으로 눕되 겨드랑이 사이에 작은 베개나 수건 쿠션을 끼워서 팔이 몸통에 밀착되지 않게 살짝 띄워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팔이 몸통에 바짝 붙으면 어깨 관절이 안쪽으로 눌리기 때문에 이 간격 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아픈 쪽으로 돌아눕고 계시진 않습니까?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주무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십니다. 소위 만세 자세인데요. 이 자세가 습관이 되면 어깨 힘줄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지면서 힘줄이 뼈에 반복적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해외 스포츠 의학 저널에서는 이런 반복 충돌이 염증을 유발하고 통증을 만성화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65세 박영수님은 처음엔 그 자세가 오히려 편하다고 하셨는데 만세 자세를 교정한 뒤 2주 만에 야간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팔을 올리고 자는 자세는 일시적으로는 어깨 앞쪽 압박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자세가 오래 유지되면 힘줄이 계속 긴장 상태로 놓이게 되어 결국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팔은 몸통 옆에서 30도 정도 살짝 벌린 중립 자세를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팔꿈치가 심장보다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혈류와 힘줄 모두 영향을 받으니 높이 조정에도 신경 써 주십시오. 혹시 팔을 올리고 자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엎드려 주무시는 분들도 어깨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엎드린 자세는 어깨뿐 아니라 목과 등 상부 근육의 긴장도 함께 높입니다. 대한재활의학회 자료에서는 이런 상부 근육의 긴장이 어깨 통증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70세 김만수님은 평생 엎드려 주무시던 분이었는데 옆으로 자는 자세로 교정하고 팔 밑에 베개를 받친 뒤 승모 부위 통증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엎드린 자세는 잠들 때는 편하게 느껴지지만 목이 한쪽으로 오래 돌아가 있으면서 어깨와 목 근육 모두에 부담이 쌓입니다. 자다가 자세가 바뀌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처음 누울 때의 자세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옆으로 주무실 때는 목이 돌아가지 않도록 베개 높이를 잘 맞추는 게 포인트입니다. 엎드려 자는 습관을 아직 유지하고 계신가요? 통증 때문에 어깨를 아예 안 쓰고 계신 분들도 걱정이 됩니다. 안 쓰면 나을 것 같지만 사실은 움직임이 줄어들수록 관절 주변 조직이 더 빠르게 굳어버립니다. 유착성 관절 낭염, 즉 어깨가 딱딱하게 굳는 현상은 바로 이런 움직임 감소와 관련이 깊습니다. 66세 최정호님은 통증이 두려워서 3개월 동안 어깨를 거의 안 쓰셨는데 오히려 가동 범위가 크게 줄어 있었습니다. 꾸준한 스트레칭을 시작하신 지 3주 만에 팔을 올릴 수 있는 범위가 눈에 띄게 회복됐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일수록 완전히 멈추는 게 아니라 아프지 않은 범위 안에서 조금씩 움직여주는 것이 관절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만세 스트레칭은 팔을 천장 방향으로 천천히 올리며 10초 유지하고 5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자기 전 5분 투자 가능하시겠습니까? 어깨 뒤쪽 근육이 뻣뻣해져 있는 것도 야간통과 직결됩니다. 후면 근육이 긴장되어 있으면 어깨 관절 내 공간이 좁아지고 힘줄이 뼈와 충돌하는 빈도가 늘어납니다. 해외 재활 논문에서는 어깨 후면 근육의 이완이 야간통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63세 이광수님은 후면 스트레칭을 꾸준히 시작한 지 2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깨 뒤쪽은 잘 안 보이는 부위라서 긴장이 쌓여도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쪽 팔을 반대편으로 당겼을 때 뒤쪽이 당기거나 뻐근한 느낌이 든다면 이미 후면 근육이 상당히 긴장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쪽 팔을 반대편 가슴 쪽으로 당겨서 10초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때 몸통이 함께 돌아가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어깨 뒤쪽이 뻣뻣하게 느껴지시진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승모근 긴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어깨 통증이 심해지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주변 근육으로 그 부담을 나눕니다. 특히 승모근이라 불리는 목과 어깨를 연결하는 근육이 보상작용으로 과도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근전도 연구에서도 어깨 통증이 있는 경우 승모근의 긴장도가 명확하게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69세 박종민님은 어깨와 목이 동시에 아프다고 하셨는데 승모근 이완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신 뒤 두 곳 모두 통증이 줄었습니다. 승모근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할 때도 함께 굳어버리는 근육이라서 심리적으로 긴장이 높은 분들은 평소보다 더 의식적으로 풀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팔을 90도 이하로 자연스럽게 내린 상태에서 목을 천천히 반대 방향으로 기울여 10초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때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목과 어깨가 같이 아프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6가지 위험 요인을 알았으니 이제 실제로 집에서 어떻게 정리해서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자세 세팅을 상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똑바로 누울 때입니다. 천장을 보고 누우실 때는 배 위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하나 올리고 그 위에 팔꿈치를 살짝 걸쳐 팔을 받쳐 주십시오. 팔이 안쪽으로 말리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인데요. 팔이 몸쪽으로 말려 들어가면 어깨 관절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자다가 무의식 중에 팔이 배 위로 올라오면서 어깨가 앞으로 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들기 전에 팔 위치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받침을 단단히 고정해 두시면 자다가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팔꿈치를 심장 높이보다 아주 조금 높게 유지하시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자세 지금 바로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옆으로 누울 때는 반드시 아픈 팔 아래에 받침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팔을 아무 지지 없이 내버려 두면 팔이 아래로 처지면서 어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거나 눌립니다. 긴 베개 하나를 몸 앞에 세워두고 위에 있는 팔을 그 위에 올려 자연스럽게 수평을 유지해 주세요. 그러면 어깨 관절에 걸리는 부담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아래쪽 어깨, 즉 바닥에 닿는 어깨도 신경 써 주셔야 하는데요. 베개 높이가 너무 낮으면 아래쪽 어깨가 눌리기 때문에 목부터 어깨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베개 높이를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 위치를 바꿔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픈 쪽으로 꼭 누워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습관이라 반대 방향이 너무 불편하다거나 척추 문제로 특정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어깨가 눌리는 면적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몸통과 팔 사이에 작은 쿠션이나 돌돌만 수건을 끼워서 겨드랑이 공간을 확보해 주십시오. 어깨 관절이 바닥에 직접 눌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픈 쪽으로 누울 수밖에 없다면 최대한 자주 자세를 바꿔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있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시면 됩니다. 혹시 습관 때문에 자세를 못 바꾸고 계신 건 아닙니까? 취침 전 5분 루틴을 정해두시면 가장 효과가 큽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누워서 만세 스트레칭으로 어깨 앞쪽 공간을 열어주고 그 다음 후면 스트레칭으로 뒤쪽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지막으로 목을 기울이는 승모근 이완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세 동작을 연달아 하면 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통증 강도가 10점 만점에 7점 이상이라면 그날은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한 자세로만 쉬시는 게 낫습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자극에 훨씬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잠들기 전 10분을 항상 같은 루틴으로 채워주시면 몸이 스스로 이완 신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전과 일어난 직후에 꾸준히 반복해 주시면 2주 이내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 가능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자세 교정과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도 통증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정밀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팔이 전혀 올라가지 않거나 팔에 힘이 빠지거나 어깨 외에 팔꿈치 아래까지 저림 증상이 있다면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힘줄이 완전히 파열된 경우에는 자세 교정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가 관리와 전문적인 확인은 함께 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시면서도 몸이 보내는 신호가 강하다면 미루지 마시고 빠르게 움직여 주십시오. 조기에 확인하실수록 회복이 빠릅니다. 혹시 이미 몇 달째 참고 계신 건 아니시죠? 이렇게 상황별 수면 세팅과 취침 전 루틴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잘못된 수면 자세는 어깨 힘줄을 밤새 눌러 염증을 키우고 스트레칭 부족은 관절을 조금씩 굳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참고 자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 그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통증이 있어도 쉬면 나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깨는 그렇게 두면 굳어버립니다. 반면에 중립 자세를 만들고 자기 전 5분만 투자하시면 통증은 충분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몇 달을 고생합니다. 제대로 관리하시면 2주 안에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차이가 단 하나의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단 하나는 이것입니다. 오늘 밤 베개 위치부터 바꾸십시오. 팔이 몸통에 붙어 눌리지 않도록 옆에 받침을 하나 마련하시고 누우십시오. 이것 하나만 바꿔도 내일 아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창한 준비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베개 하나면 충분합니다. 수면 환경 하나 바꾸는 것으로 어깨 통증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제가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통증을 참으면서 어떻게든 버텨오셨다면 오늘 밤부터는 다르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어깨가 밤 동안 진짜로 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치료보다 먼저입니다. 30년 동안 어깨 통증을 연구하면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바꿔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어깨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50견과 회전 힘줄 손상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상이 비슷해 보여도 관리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어깨가 아프신 분이라면 꼭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요즘 밤에 어깨 때문에 깨시는 분, 지금 하룻밤에 몇 번이나 뒤척이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